안녕하세요. 어, 저는 앞에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처럼 막 재수 이렇게 빨리 합격한 건 아니고요. 저는 5번 만에 이번에 드디어 붙게 된 경기를 전 봤고요.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발표하는 걸 부탁드려 저한테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 "선생님 저 장수생인데 제가 도움이 될까요?" 막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근데 체불합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장수생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지금 선생님들의 이 시간이 정말 누구보다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첫 번째로 나 자신 파악하기, 두 번째는 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공부 방법, 마지막으로는 장수생의 멘탈 케어를 할 수 있었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 말 아시나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물리치는 이런 그림 한번 골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고 또 내가 무엇이 약한지 알고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을 알기 위해서는 기출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 파악하면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 자신 파악하기를 공부 환경이랑 내용 측면으로 나눠서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환경에서 이제 제 예시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집이나 칸막이 1인실 이런 데 말고 뻥 뚫린 도서관이나 막 스터디 카페 이런 데가 전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아 여기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 체면을 걸면서 공부를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저는 직강이 되게 잘 맞았어요. 막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보면 멋있다.' 막 이러면서 나도 그걸 막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전 직강을 또 선택했었고요. 두 번째는 오전 시간 활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또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이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규칙을 정말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전 시간을 스터디 시간으로 활용하고 세 번째 이제 저는 운동은 제게 진짜 힐링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고가 갈수록 이 운동을 하는 게 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동 시간을 확보하되 저녁 시간을 20분 내로 줄여야 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전 저만의 하루 일과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한번 짜 봤는데 약 한 11시간 정도 할 수 있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공부하는 게 되게 당연해지고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런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적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생활 리듬이 형성돼서 되게 좀 더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부 내용 측면에서 내가 왜 불합격을 했는지 그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4수 때는 그때 건강 안전이 10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막 '기출에 별로 출제 안 된 영역은 안 나올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 안전도 잘 안 받고 또 약간 '아 이 학자까진 안 나오겠지?' 이러면서 지엽적으로 제가 막 혼자 편식하면서 공부했던 게 있어서 '아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유약하게 나온 최대한 모든 이론을 '진짜 다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막 살로베이 막 그 정서지능 뭐 의사결정 모형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대한 그 단계별로 구분 차이를 지어서 '키워드를 파악해서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바꿨고요. 또 이 키워드 정의를 외울 때 중요 키워드 위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는 그거를 제 마음대로 그냥 쉬운 영어로 바꿔서 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 채점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중요 키워드를 챙기고 어간 어미 정도만 편하게 제가 암기할 수 있게끔 바꿔서 했고 세 번째는 문제가 '무슨 이론을 인출하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이거는 어떤 그 제목 여기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인출 범위를 확인해서 묻는 이론이 뭔지 파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념은 기본서랑 작년에 풀었던 민쌤 문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민쌤이 이론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높였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삼수생 때 체불합을 했었어요. 그때 2차 경험이 너무 제가 2차 진짜 못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간제 교사, 이렇게 단기로 아이들을 만나는 게 난 필요하겠다.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 앞에 서본 적이 없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할 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 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득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목차였던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적이었던 이 기출문제 분석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막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민쌤 기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이 문제는 뭐 이론과 명칭, 이론 정의와 명칭을 인출하는 문제입니다. 또 어떤 건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응용해서 활동 예시, 발문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분석을 해주세요. 그거가 돼야 이제 내가 혼자 공부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는지 파악을 하고, 또 거기서 답을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서술하는지, 그것들을 최대한 공부를 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출 영역이라는 게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써라 라는 말뿐만 아니라 뭐 의문론적 특징, 한글에도 발달, 문자적 특성, 이렇게 다양한 말로 기출문제나 문풀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면 그것들이 인출하는 거다라는 걸 정리했고, 이거는 그냥 제가 이번 연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교사 발문이랑 활동 예시를 쓰는 게 약 16점 한 2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 인출이 아니라 정말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역량을 뽑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삼수생 때는 그래도 교육과정을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이 타임어택 스터디였는데요. 이거는 약 2주 동안 개강론 전범위를 돌린 거거든요. 저는 장수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그냥 전 1월부터 계속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놀이로 하면은 50분 동안 처음부터 인지 발달까지, 그 다음에 각 2교시에는 자각성 조절이 놀이 유형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50분 1교시 동안 할 양을 정하고, 이제 10분 동안은 짝 선생님이랑 전화를 해서 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들어보자면, 만약에 교사의 언어적 지시를 듣고 유아들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한다. 이것은 우드의 듣기 지도 중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 반응적 듣기 지도라고 하면 그 이유는 하면은 이제 정의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쓰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게 선생님이랑 계속 말로 인출하면서 이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 스터디의 장점을 한번 적어봤는데, 이건 시간별로 이렇게 50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줄글을 읽다 보면 특정 영역에 막 이렇게 깊게 빠지게 되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차 위주로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목차 위주로 구조하면서 키워드 위주의 암기가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 헷갈릴 만한 부분, 틀릴 만한 부분들을 취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문제 예측이 가능했고, 또 세 번째는 궁금했던 점을 서로 질문하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5개념을 잡고 심층적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 반복을 하면서 저절로 암기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권화이에요. 저는 요약하게를 제 단권화로 삼았는데요. 이것도 앞에 선생님이랑 동일해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저도 이렇게 색깔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두색, 그다음 이건 주황색, 정의는 노란색, 그리고 뭐 교사 그런 뭔가 활동 예시나 좀 더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은 하늘색으로 밑줄을 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막 샤프로 막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건 제가 모고나 문풀 때 틀렸던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요약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쌤께서 또 저보다 좀 다양하게 정의된 서술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서술 방식을 적어 놓기도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했다라는 사진을 이렇게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 끝나고 대학원까지 나왔고 계속 오랜 시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는 친구들 그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늘 공부가 1순위였던 게 그게 늘 아쉬웠단 말이죠. 근데 한 3수생쯤 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뭔가 내 꿈을 향해 이렇게 공부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하는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멋있다. 나 완전 갓생이다. 이러면서 혼자 칭찬을 해줬고 또 이제 오랜 기간 공부를 그리고 저는 이미 난 이미 병설 유치원 교사인데 그냥 자기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어찌 보면 정신승리 같지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오랜 기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 관련 전문성이 내가 좀 갖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많이 떨어져 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시 도전을 하려면 어쨌건 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제가 저를 다시 복돋아서 다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뭔가 어떤 현 상황을 봤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회로가 자동화되었어요. 너무 길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 회로, 회복 탄력성이 높아졌고 또 이 수험생이라는 기간이 진짜 온 시간 밀도 있게 공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자아 존중감도 많이 향상됐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 행동 습관이나 사고 회로가 제 삶의 태도로 내면화됐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험생 기간이 길었음에도 저는 늘 친구들을 만나면 난 떨어졌지만 현재의 내가 좋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매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제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나만의 교직관이 정립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했던 것처럼 회복 탄력성, 긍정적 사고, 또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그걸 포기하지 않은 이 만족지향 능력, 이 세 가지는 저는 진짜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도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게 여길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진실성 있게 생각하게 됐고 또 이러한 저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은 제가 2차에서 답변을 이야기할 때도 정말 다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딘가 좋게 발휘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테 이제 힘이 됐던 말 중에 제 소중한 친구들이 해줬던 말인데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리고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불암 했을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세바시 강연을 보는데 이 문장인데 너무 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쨌건 결과적으로 떨어졌지만 내가 그거를 개의치 않고 여기서 내가 긍정적인 의미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도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수험생 기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냥 혹시 힘드신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제가 그 마음을 진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주말에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그냥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들 진짜 너무 멋있고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늘 생각했던 거지만 뭔가 그 자기 꿈을 향해서 진짜 열정 있게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뭐 멋있는 걸 입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한테 나오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들어주는 모습도 진짜 너무 저도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고 선생님들 혼자 막 이렇게 자기 막 칭찬해주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마지막, 이건 사실 선생님들이 한번 피식 웃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갖고 왔는데, 듣지는 않을 거지만, 여기서 이제 공주가 막 그런 성차별적인 막 그런 건 아니고요. 남자도 다 해당되는 말이고, 이게 이제 막 고난과 시련, 막 이런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웃음을 늘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약간 웃긴 노래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심심하실 때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냥 피식 한번 이렇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서, 네, 마지막을 이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